이번 시간에는요, 딕셔너리 컴프레hen션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문제 한 2문제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복습하시는 하실 수 있도록 한 2문제 정도를 드릴게요. 섹션 제목을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어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리스트 기호 만들어 놓고 어떤 값을 리스트에 어펜드 할지를 반복문을 이 안에다가 적어주는 방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리스트나 혹은 어떤 레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엘리먼트들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로 그 리스트에 어펜드하는 코드를 만드는 것을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오늘 오전에도 한 거니까. 그렇죠?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도 마찬가지예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비어있는 딕셔너리에 아이템들을 키 밸류 쌍으로 아이템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것을 간단하게 한 줄로 만드는 것을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 문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직원들의 사번만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사원, 102번 사원, 201번 사원, 202번 사원. 4번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원들의 이름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이라고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스컷이라고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앨런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샘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 이름들의 리스트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4번을 키로 하고 이름을 value로 갖는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싶은 거예요. 101번은 킹이고 102번은 스컷이고 201번은 앨런이고 202번은 오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의 목적이 뭔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개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직접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죠? 101 콜론 킹 쉼표 102 콜론 스컷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근데 리스트에 여기 100명이 있으면 그걸 일일이 손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한다? 비어있는 empty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생성한다예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생성해 본다. 딕셔너리 이름을 employees라고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비어있는 딕셔너리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딕셔너리 이름을 만들어 주고서 dict라고 하는 함수를 쓰셔도 돼요. 제가 리스트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리스트를 만들 때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비어있는 대괄호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어떻게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두 가지 모두 empty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템을 하나도 갖지 않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중괄호가 딕셔너리를 의미하고 중괄호 안에 아이템이 하나도 없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파이썬은 데이터 타입 이름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드렸었죠. 정수로 만들어주는 함수 int가 데이터 타입이면서 함수 이름, 실수 float 소수점이 있는 숫자 이게 데이터 타입 이름이면서 숫자를 만들어주는 함수 str 문자열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이름이면서 동시에 함수 이름. 그런 것처럼 dict가 데이터 타입 이름이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두 개를 동시에 반복을 해야 되죠. 그렇죠? emp no라고 하는 리스트와 emp name 리스트의 원소들을 차례로 반복하면서 key value 하고 추가하면 돼요. 반복하면서 무엇을 해주면 되냐 하면 employees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key value 이런 형식으로 해주면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1번 king 이렇게 만들어내서 101번은 킹입니다 라고 하면 새로운 아이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2번 스컷 이렇게 동시에 뽑아내서 101번하고 킹을 동시에 뽑아내서 101번은 키에 킹은 밸류에 하면 아이템이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2번 스컷 하고서 동시에 뽑아내서 102번은 밸류에 스컷은 밸류 102번은 키에 그리고 스컷은 밸류에 하면 딕셔너리의 두 번째 원소가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1번 앨런 역시 마찬가지로 201번은 키, 앨런은 밸류에다가 넣으면 키 밸류 하고서 아이템이 추가가 되겠죠. 자, 혹시 우리 어제 했었던 함수들 중에서 두 개의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묶어서 뽑아주는 함수 기억나세요? 집, 맞아요. 집.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묶어가지고 뽑아주는 함수를 집이라고 하죠. 지퍼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퍼가 이렇게 맞물리는 게 지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을 만드시면 돼요. for key value라고 할까요? in 집 함수에 자 키가 돼야 될 리스트 이름이 뭐예요? emp no. value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이름이 뭐예요?
emp name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의 리스트를 집으로 묶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왼쪽에 있는 리스트의 첫 번째 아이템과 원소와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의 첫 번째 아이템을 동시에 꺼내주죠. 그럼 왼쪽 리스트에 있는 게 왼쪽 변수가 되는 거고 오른쪽 리스트에 있는 원소가 오른쪽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101번이 키에 저장이 되는 거고 킹이 V에 저장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런지 볼까요? 프린트 K하고 V를 프린트만 해보세요. 맞죠? 첫 번째는 101번 킹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두 번째 반복하면 왼쪽에 있는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 그게 102번이죠. 102번이 킹에 들어가요. K에 들어가요. K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 그게 스컷이죠. 스컷이 V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요. 출력해보면 K, V 순서로 출력해보면 102번 스컷 이렇게 되죠. 자, 이젠 거의 다 끝났죠. K는 키가 되면 되는 거고 V는 밸류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딕셔너리 이름이 employees고요. 원소를 추가할 때는 대괄호에다가 키를 써주고 그 다음에 등호해주고 밸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반복할 때는 101이 여기로 들어가고 킹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102가 키로 가고 스콧이 밸류로 가고 세 번째 반복할 때는 201이 키로 가고 앨런이 밸류로 가겠죠. 네 번째 반복할 때는 202가 키가 되고 오셈이 밸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끝났어요. 출력만 하시면 되겠죠. 이제 프린트 employees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101번 킹, 102번 스콧, 201번 앨런, 202번 오셈 이렇게 딕셔너리가 만들어졌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코드들 많이 사용이 돼요. 리스트 두 개가 있고 리스트 두 개 묶어가지고 하나의 딕셔너리로 만드는. 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거예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비어있는 리스트에 반복하면서 키 밸류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이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줄로 만들어서 짧게 코드를 만드는 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의 그 문법을 알려드릴게요.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을 하시는 방법은 리스트랑 비슷해요. 리스트는 이렇게 하고서 어떤 값을 써주고 for x in list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반복하면서 어떤 값을 저장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은 딕셔너리니까 괄호가 무슨 괄호가 돼야 될까요? 괄호가 중괄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괄호가 되고 딕셔너리에는 저장되는 형식이 어떻게 저장돼요? 키와 콜론, 밸류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되죠. 키, 밸류 형식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for 변수 여기서 키와 밸류 키, 밸류, in, interval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어떤 반복 가능한 타입에서 리스트나 집으로 묶은 리스트나 이런 반복 가능한 타입에서 키와 밸류들을 꺼내서 그 키와 밸류들을 쌍으로 하나의 아이템으로 딕셔너리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딕셔너리 컴프리헨션. 어렵지 않죠? 리스트랑 리스트 컴프리헨션을 이해하셨으면 문법이 거의 비슷해요. 대신 키와 밸류를 어펜드 해주세요. 추가해 주세요예요. 딕셔너리에 중괄호니까 딕셔너리에 키와 밸류를 추가해 주세요예요. 키와 밸류는 어떤 반복 가능한 타입에서 반복하면서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죠. K와 V에 대해서 이터러블 안에 있는 K와 V에 대해서 키, 밸류 순서로 아이템 추가해 주세요. 이게 이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물론 여기가 반드시 꼭 키 밸류 변수를 두 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개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돼도 돼요. 네, 두 가지를 한번 자, 그러면 우리 employees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EMP라고만 할까요? EMP라고만.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직원을 만들 때에는 번호가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번호가 있어야 되고 번호가 키가 되고 이름이 value가 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EMP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저장하는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번호와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집으로 묶은 객체 안에 있죠. EMP NO와 EMP name을 집으로 묶어주면 그 안에서 넘버와 name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버와 name을 찾았으면 넘버는 키로 name은 이름으로 해서 EMP를 만들어주면 되죠. 출력해 볼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변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를 키, 여기를 V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제가 반복문을 이렇게 고쳤어요.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그쵸? 여기를 K라고 바꿔주고 여기를 V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EMP NO 리스트와 EMP name을 집으로 묶은 객체 안에서 순서대로 KV를 꺼내서 K를 키값으로 V를 value로 해서 딕셔너리에 추가해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반복한다? 집으로 묶은 개수가 있는 것만큼 반복한다 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뒤쪽은 위에 있는 코드랑 여기 있는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랑 똑같아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자, 왼쪽에 EMP NO가 있어요. 자, 세로로 그릴게요, 제가. 세로로. 오른쪽에는 EMP name이 있어요. EMP name이. 왼쪽 리스트가 EMP NO예요. EMP NO. 오른쪽 리스트가 EMP
name이에요. name. 얘네들 두 개는 원소의 개수가 같아요. 넘버에는 101번, 102번, 201번, 202번 이렇게 있고요. 네임에는 킹, 스콧, 앨런, 오셈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두 개의 리스트를 집으로 묶었어요. 지퍼를 채운 거죠. 지퍼를 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퍼를 채운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맞물리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이 상태가 집인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서 이렇게 집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꺼냈어요. 꺼내면 뭐가 꺼내져요? 처음에는 요만큼이 꺼내지는 거예요. 값이 몇 개가 있나요?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값이 101. 그게 무슨 변수에? 왼쪽에 있는 변수에. 두 번째 값이 king. 어느 쪽에 있는 변수에? 오른쪽에 있는 변수에.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지퍼로 이렇게 묶였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 변수에, 오른쪽에 있는 변수는 오른쪽 변수에. 자, 그럼 101번 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 딕셔너리에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뭐가 추가가 됐을까요?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101번은 킹입니다 하고 추가가 된 거죠. 자, 이제 이터레이션이 한 번이 끝났어요. 이터레이션 한 번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터레이션, 두 번째 이터레이션. 여기에서 원소를 꺼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변수에는 102, 오른쪽에 있는 변수에는 스컷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뭐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102번 스컷. 딱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원소.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원소.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집으로 묶여져 있는 게 없을 때까지. 이게 리스트 컴프리hension입니다. 결국 여기 있는 세 줄의 코드를 한 줄로 쓴 거예요. 딕셔너리 컴프리h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잘 되시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저희 어제 아마 프루츠 하고서 뭔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사과, 바나나, 체리, 파인애플. 하나만 더 할까요? 워터멜론, 수박, 뭐 이렇게. 한글도 넣을까요? 한글도? 네. 여러분들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나요? 네. 사과 나왔고, 수박 나왔고, 딸기? 네, 딸기. 딸기철이 지나서 아쉽네요, 그죠? 네. 복숭아. 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어제 요거 가지고 뭐 했었었죠?
새로운 리스트 하나 만들었었죠. 어떤 리스트 만들었었죠? 글자 수가 몇 개인지 글자 수 세 가지고 글자 수만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글자 수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딕셔너리를 만드시는데 과일 이름을 키로 하고요. 이름을 키로 하고 그 이름의 길이를 밸류로 하는 이런 형식의 딕트를 생성해 보세요. 딕셔너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애플은 5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돼요. 애플 하고서 5글자, 나 하고서 얘는 6글자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3글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가지를 다 해보세요. 우리가 위쪽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거 만들고 추가하고 하는 방식을 썼던 것과 딕셔너리 컴프리헨션 사용하는 것과 힌트 드리면 이거 집 안 써도 돼요. 집 안 써도 돼요.
어떻게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해볼까요? 조금 더 드릴까요? 같이 할까요? 제가 주석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이렇게 한번 주석으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하신 거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만든 다음에 변수에다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딕셔너리를.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됐죠?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반복하면서예요. 반복하면서 하니까 for. 그죠? 하나를 꺼낼까요? 어디에서? fruits에서. 이게 fruit 이름들을 원소들을 반복하면서 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 일단 프린트를 먼저 해볼게요. 프린트를 해보세요. 네. 아, 그래요? fruit length. 네, 감사합니다. length. 됐죠? 네. 자, 출력해보면 프루츠에서 순서대로 꺼내겠죠. 애플, 그죠? 그 다음에는 바나나, 그 다음에는 체리 이런 식으로 꺼내겠죠. 그렇죠? 애플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냥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x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x가 애플이면 랭, x는 다섯 글자인가요? 네, 5글자.
fruit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두 번째 원소는 바나나. 바나나의 길이는 6글자. 그죠? 다시 반복해서 fruit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면 체리. 그럼 x는 체리, x의 length를 계산하면 6. 요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프린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지 말고 fruit lengths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x를 키로 하고 length x를 value로 해서 저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요게 옆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잖아요. 과일 이름을 키로 하고 딕셔너리에 키로 하고 과일 이름의 길이를 value로 저장하자. 그렇죠? 다 됐네요. 그쵸? print fruit lengths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애플 5글자, 바나나 6글자, 체리 6글자, 애플 9글자, 워터멜론은 10글자, 딸기는 2글자. 한글도 글자 수를 세주죠. 랭이라고 하는 게 한글도 글자 수 세줍니다. 한 글자, 2글자 이렇게. 복숭아 3글자.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딕셔너리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줄로 쓰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고요. fruit length 2라고 할까요? 비교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만들 거는 무엇을 만들 건가요?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딕셔너리를 만들 거고요. 과일 이름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뭘 저장할 거죠? 과일 이름의 length를 저장할 거예요. 이거 아닌가요? x가 키고 length x가 value잖아요. 딕셔너리에 x와 length x를 키와 value로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추가 정보로 더 필요한 거는 x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x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돼요? x는 fruits에서 가지고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fruits라고는 리스트 하나만 요 리스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for x in fruits 끝났어요. 똑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결과를 주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시죠? 딕셔너리에 x를 키로, 랭 x를 value로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x는 fruit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반복해서 꺼내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꺼내면 애플, 그럼 애플이 x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애플과 5글자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터레이션 바나나가 x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나와 6이라고 하는 숫자가 키 밸류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또 해야 되죠. 그 다음 원소로 이동을 하면 체리가 x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체리와 랭스 체리가 키와 밸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복숭아까지. 네, 이해되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죠? 잘 되시죠? 자, 오늘 제가 과제를 두 문제 드린다 그랬는데 한 문제만 드릴게요. 한 문제만 드리고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과제는 뭐냐면 워드 카운팅이에요. 글자 수세기. 글자 수세기. 글자 수세기. words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 동요 한번 만들어. one, little, two, little, three, little, in the on 이렇게 할까요? 근데 제가 인디언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인디언. 네. 자,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전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습니다. 워드 카운팅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리스트에서 몇 번 등장하느냐. 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리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리스트에서 몇 번 등장하느냐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words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words의 리스트 words에 있는 등장하는 단어를 딕트의 키로 하고 그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value로 하는 키로 하고 value로 하는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저 리스트에서 원은 몇 번 등장하죠? 원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리틀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리틀은 한 번, 두 번, 세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리틀은 세 번 등장하고 있고요. 리틀은 세 번 등장하고 있고 to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번밖에 등장 안 해요. 그리고 리틀은 반복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3는 몇 번 등장하죠? 3 한 번밖에 등장 안 합니다. 그 다음에 in, the, on 몇 번 등장하죠?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1 한 번 등장하죠? 리틀 3번 나왔죠? 2 한 번, 3 한 번 나왔고 인디언은 2번 나왔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면 돼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얘는
반복문도 필요하고요. 아마 조건문도 필요할 거예요. 반복문과 조건문이 아마도 필요할 겁니다. 네, 동요 전체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드리면 디폴트 딕이라고 하는 클래스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힌트를 좀 드리면 딕셔너리와 반복문과 조건문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딕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정답 프로그래밍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답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제가 회의를 가야 되는데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메일로 안 주셔도 괜찮아요. 메일로 안 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한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보시고 10분 있다가 제가 신호 출결 신호 보내드릴게요. 제가 지금 회의를 들어가야 돼서 신호 출결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40분이 되면 그냥 바로 여러분들 신호 출결 확인해 주세요. 제가 신호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따가 뭐 끝날 때쯤에서 제가 아마 다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들어오면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